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친명계 비명계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비명계에 대한 색출 작업이 곳곳에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개딸들은 비명계 의원들 가운데 명단을 올리고 그리고 수박이다 하면서 직격탄을 날리고 일부 의원들 사무실까지 방문해서 난동을 부린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색출하는데 민주국가에서 또 법치국가에서 무슨 색출이냐라고 하면서 여기가 나치의 히틀러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시대 사회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 시대의 전체주의나 그리고 김정은의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들이 지금 이재명 체제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의 개딸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이 26일 날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구속된다 하더라도 자, 다음 회기 때 이재명에 대한 석방 요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풀어줘야 한다. 그렇게 해서 12월 9일 회기 끝나고 나면은 다시 임시 회기를 열어서 이재명은 석방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가 체포동의안에서 가결이 돼서 구속한 국회의원은 국회가 석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권 분립 원칙이고 일사부재리 원칙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비회기 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았던 경우에 영장 청구, 영장실질심사를 거쳐가지고 구속된 경우도 이 국회에서 석방 요구를 해가지고 다음 회기 때 바로 석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국회 회기 안에 그 체포동의안에 그 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 이재명은 석방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헌법 제44조 2항을 보면은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은 회기 중에 석방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회기 중 안에 체포동의안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석방 그 결의안 이 발의도 안 되고 다음 회기 중에 석방이 안 된다는 이 법조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의 영장실질심사가 26일 내일 그러니까 판결이 26일 날 밤 늦게 아니면 늦어도 27일 날 새벽 시간 되면은 아마 판결이 날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은 영장실질심사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자기가 구속된다는 것 이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썼고 그래서 본인의 일선에서 뒤에 물러나 있으면서 측근을 동원해가지고 공작을 하거나 기획을 하거나 일을 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이정교사까지 한 혐의가 있어서 이재명은 정말 교묘하게 아주 술술을 쓰면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본인 스스로가 이 범죄들은 모두가 구속될 사안이다 하는 것은 그동안 이재명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으려고 요렇게 저렇게 피한 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 말대로라면 검찰이 자기에게 탄압을 하고 있다, 소설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해서 해명을 하고 그리고 그 법원에 출석해서 반박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아예 검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진술을 하지 않고 진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진술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행태를 보면 이재명이 본인의 범죄 혐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구속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명의 발언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결정적으로 보입니다. 비회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가 들어오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으로써 현재 상황처럼 이 법원재판부 판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26일 내일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재명은 비회기 때 처리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되면은 국회 체포동의안 의결 처리 없이 바로 이재명은 법원에 가가지고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자,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를 못하게 하는 이 절차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자, 언뜻 보면은 이재명에게 불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러나 자,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을 막았더라도 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에게 불리한 체포동의안에 올릴 필요도 없이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이것은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올릴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서 이재명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이 지난번에 8월 17일 날 백현동 피의자 검찰 신문을 통해 가지고 밝힌 말이 있습니다. 자, 회기 중에 영장 청구는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검찰의 꼼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꼼수라고 주장했고 이 건에 관해서 그 당시에 박광훈 그리고 서영교 정성호까지 비회기에 영장 청구하면 당당하게 조사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면 조사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는 회기에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분열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공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기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친명과 비명계에 나눠져 가지고 표가 분산돼 갖고 그래서 분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친명계, 비명계에 나눠져 갖고 분열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 자, 굳이 이재명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안에서 쫙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이재명이 이렇게 비회기 때 구속영장 청구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말하자면 체포동의안 절차 없이 영장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왜 요구를 했을까? 자, 여기에 꼼수가 있다는 겁니다. 국회법에 따르면은 비회기 중에 이재명이 영장이 청구돼서 구속되면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월 달에 이재명이 구속이 되고 자, 그러면 9월 달에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이게 한 100일 가까이 이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법 44조에 따르면 그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석방 요구안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서 발의가 돼 가지고 자, 이 안을 올리게 되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을 얻어 가지고 이재명은 회기 안에 바로 석방이 됩니다. 자, 회기가 끝나면 다시 구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이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다시 구속은 못 시킬 것이다. 그리고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꼼수를 노리고 본인에 대해서 석방 가능하다. 석방 요구권을 쓰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비회기 때 나를 영장을 쳐라. 영장을 청구하라. 그래야만이 본회기 때 석방 요구하면 석방이 된다. 이렇게 이재명이 꼼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걸 알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한한 요구를 하고 있다. 특별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특별 대접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핵심 피의자가 마치 식당을 예약하듯이 언제 구속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비정상적이고 특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재명에게 가장 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회기 동안의 영장을 청구해가지고 바로 비회기 동안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가지고 구속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걸 피했다 하는 것은 자 이재명이 구속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167석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는 의석수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구속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석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석방하고 난 뒤에 회기 기간 동안 내내 이재명이 구속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고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꼼수를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바로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이재명은 법률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속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구속될 거 비회기 동안에 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되고 나면은 바로 석방 요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표결에 의해서 석방될 수 있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서청원 의원이 한 차례 석방 요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기 동안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비회기 동안에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됐다가 회기 기간 안에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기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서청원 의원이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 당시 검사였는데 병원에 찾아가 가지고 건강 상태를 종합해서 살펴보고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재수감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단식을 24일자로 멈추고 내일 출석하는 데 있어서 걸어서 출석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이재명은 구속될 수밖에 없다 하는 분명한 증거와 정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은 증거 인멸 시도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이런 걸 갖다가 집중적으로 대비해 가지고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을 받아낸다 하는 겁니다. 이재명 이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고 나머지는 이제 여론 조작 또는 자기 지지자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선전선동해 가지고 법원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가 대한민국의 법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여기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고 온 국민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고 또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운명도 내일 판가름 나지만 이재명 한 사람이 어지럽혀 놓은 대한민국의 법치 바로 살리느냐 또는 망치게 하느냐 결정의 순간이 바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